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잊지 못할 순간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연자는 오랜 기간 여행을 다니며 많은 나라를 경험해 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의 경험은 매우 특별했답니다. 한국의 풍경과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여행을 온 파비앙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너머에 있는 작은 마을과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한 작은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전통 한옥에서 몇 주를 머물렀고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문화를 배웠습니다. 한옥 마당에서 느껴지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 뒷산 오솔길을 따라 걸으며 들리는 새소리, 그리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모여드는 마을 주민들과의 따뜻한 저녁 식사. 이 모든 경험이 저에게는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루는 마을 어르신이 저를 인근 산의 한 사찰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한국의 고즈넉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정말 잘 느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사찰 가는 길에는 여러 개의 상징적인 석탑과 비석이 있었고 각각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중 하나의 비석을 가리키며 이 비석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막기 위해 싸웠던 장군의 기념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역사가, 그리고 그 역사를 지켜온 한국인의 단결력과 열정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찰에 도착했을 때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내에서 느껴지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감동이었습니다. 사찰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을 때 한 스님이 다가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차 한 잔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차 한 잔을 마시는 동안 스님께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지혜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 나라 사람들의 깊이 있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외지인들에게도 헤아릴 수 없이 따뜻하게 다가갑니다. 그들의 단결력은 단순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이웃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인들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날 저는 제주도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남쪽 끝에 위치한 이 아름다운 섬은 대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찾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특히 한라산의 숲길을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제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곳은 제주 4.3 사건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으로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저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끈질긴 인내와 헌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당시의 아픔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제 마음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그 후 한 현지인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는 제주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지속 가능한 생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 진정성과 열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연을 아끼고 그 자연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보존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뜻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저는 그 여성 사장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주에서 자란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진도군에 있는 세월호 참사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외신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되었기에 한 번쯤 방문해보고 추모도 해보고 싶던 마음이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 방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한국인들이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노란색 리본은 인상에 남았고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그 꾸준한 기억과 헌신은 잊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자원봉사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매주 추모 행사에 참여하며 생존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이웃사랑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기에 봉착하면 어떤 나라보다 더 빠르게, 더 단결력 있게 행동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세월호 참사 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의 재건 과정에서도 한국인들은 불굴의 의지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당시의 헌신과 끈기를 생각하면 오늘날의 번영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면서 얻은 모든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인이 가진 놀라운 단결력, 열정, 그리고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씨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을 그들만의 아름다운 문화와 정신은 한국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특별하게 작은 서점에서 한글과 한국 문학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은 서점 주인이셨는데 한국의 문학 작품과 그 속에 담긴 철학을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글이 창제된 배경 이야기부터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까지 듣고 나서 저는 한국어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과 역사,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녹아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 도전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음 한국을 재방문했을 때 저도 한글을 배워서 한국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생겨났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배우기 어려운 언어를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만들었던 세종대왕님의 애민 정신이 지금에서야 그 뜻을 전 세계로 이어나가고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감동과 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의 각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따뜻한 환대와 끈기 있는 정신은 저를 항상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나 역사의 아픔을 겪고도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배려심은 방문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한국의 따뜻한 마음과 굳건한 정신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오면서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항상 기억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곳을 방문해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더욱 깊이 있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을 방문하셨다면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이 주는 감동적인 순간들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지만 소중한 기쁨과 감동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에 있어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